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고등 직선의 방정식에 점과 좌표하고 해서 새롭게 나온 거라고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 쪽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이 녀석이 또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할 공식이 돼버려요.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형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면 평행한 직선인 경우에 한 직선 위의 점에서 반대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느 점에서 반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똑같기 때문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면이라고 하는 녀석도 수식화시키거든요. 그럼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 의미 없고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까지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하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두 도형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오늘 얘기하게 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공식 먼저 얘기하자. 점의 좌표가 x1, y1으로 주어져 있고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으로 주어져 있으면 첫 번째, x의 개수, y의 개수에 해당하는 a와 b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고 루트 씌울게요.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절대값을 집어넣을 건데요. 이때 점의 좌표를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를 집어넣어서 꾸며주면 됩니다. 공식은 조금 조금 복잡한 게 아니라 좀 많이 복잡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돼요. 자, 점 1,4가 있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직선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4라고 하는 점에서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거리 d는 x의 개수 4의 제곱 16, y의 개수 마이너스 3의 제곱 9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절대값 뿅뿅 씌울 거예요. 그 다음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루트 25가 돼버리니까 5분의 얘는 마이너스 7에다가 절대값 들어갔어요. 그러면 5분의 7. 자, 다시 점이 0,0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니들한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주어졌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울기와 y절편을 알 수 있는 형태에서 주어진 놈을 살짝 바꿀게. 어떻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으로 바꾸어서 공식을 적용시킵시다. 만약에 이와 같이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일반형으로 바꾸어 놓고 적용시키자. x의 개수 1, y의 개수 1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절대값 x에다 0, y에다 0 대입한 놈 정리해주면 1. 아이고. 루트 2분의 1. 그래서 주어진 거리는 2분의 루트 2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반드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의 형태로 바꾸어 놓고 공식에 적용시켜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위에 들어가는 놈은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절대값 안에 집어넣는데 x에다가 x좌표, y에다가 y좌표를 대입한 놈을 그대로 집어넣는다. 분모는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이 공식 기억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대표 유형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직선 3x-2y 플러스 1 이꼴 0에 평행하대요. 이 직선에 평행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에서의 거리가 루트 13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래.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은 뭐냐면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 중 한 점에서의 거리가 루트 13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래.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녀석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 평행하대.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하는 형태로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녀석으로 바꾸어 쓸 수 있고, 얘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이 앞에 있는 직선과 다르기 때문에 뒤에다가 뭐 k라고 하는 미지수 하나를 정해 놓고서는 주어진 식을 꾸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일반형으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을 결정짓는 건 x의 개수와 y의 개수거든. x의 개수와 y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짓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찾고 싶으면 기울기를 찾기 위해 y는으로 바꾸지 말자. 어쨌든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x의 개수와 y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결정짓는 놈이니까 어떤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찾고 싶으면 a x 플러스 by라고 하는 녀석은 그대로 써주고 상수항만 다른 문자로 바꾸어서 한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꾸며주자.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직선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꼴 0에 평행한 직선을 구한다라고 하면 얘를 y는으로 바꾸어서 놓지 말고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결정 지어주는 부분이니까 내가 구해야 하는 직선을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k 이꼴 0이라고 놓자. 그러면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평행하고 마이너스 4,2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13이 된대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k 이꼴 0이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4,2라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 루트 13이 되도록 하는 직선을 찾자, k의 값을 찾자.
그러면 x의 개수 9, y의 개수 4, 루트 뿅 씌워준 다음에 절대값이라고 그랬어요. x 자리에 x좌표, y 자리에 y좌표. 짠. 그러면 절대값 k-16이라고 하는 놈은 얘도 루트 13, 루트 13이니까 이 녀석이 넘어가게 되면서 13. 그럼 k-16은 13이 되는 경우와 k-16은 마이너스 13이 되는 두 가지가 있게 되고, 이때 k는 3, 이때 k는 k는 29, 이때 k는 3.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3x-2y 플러스 29 이꼴 0이라는 직선과 3x-2y 플러스 3 이꼴 0이라는 직선 두 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요거 하나.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는 직선에서 그 녀석의 평행한 직선을 찾고 싶으면 앞에 부분 그대로 놔두고 상수만 미지수로 바꿔놓고 접근하자. 오케이? 요거 잘 써먹으세요. 알았죠? 앞으로 넘어가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니들이 도형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두 가지만 써먹을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즉 만나는 두 직선 사이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의미가 없어. 말 그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한 점에서 반대편에 보낸 직선까지의 거리. 이런 녀석들은 의미가 될 수가 있지. 그러면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한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찍자. 그럼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 거리들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 골라내는 게 좋겠지. 아무 점이나 찍어도 반대편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는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쉬운 점이 뭐겠어? x절편, y절편. x가 0일 때 혹은 y가 0일 때.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두 직선 중에서 한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골라낼 거야. 그리고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대표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 자, 봐라. 대표 유형 2번을 보시게 되면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x-y 플러스 1은 0과 x-y 플러스 k는 0. 앞에서 얘기했죠. 만약 두 직선이 평행하면 xy의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똑같이 쓰자. 그리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르게 써주면 우리가 저 직선을 y는으로 바꾸어서 접근할 필요 없이 평행한 직선을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x-y 플러스 1 이꼴 0이라고 하는 직선과 x-y 플러스 k 이꼴 0이라고 하는 두 평행한 직선이 주어졌어요. 이때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가 된대. 아, 그럼 두 개의 직선 중 한 직선을 택해서 그 직선 위에 있는 쉬운 점 하나를 선택하자. 쉬운 점은 x절편이나 y절편이 쉬운 거야. 그러면 여기서 x가 0이면 y는 1. 따라서 이 직선 위에 0,1이라고 하는 점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이꼴 0이라고 하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2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k를 모두 찾아주자. 그러면 1 더하기 1 루트의 x 자리에다 0, y 자리에다 1. 절대값. 이 녀석이 뭐가 돼? 2 루트 2. 그러면 절대값 k 마이너스 1은 얘가 루트 2가 돼버리니까 넘어가서 4가 돼버리죠? 그럼 k 마이너스 1이 4가 될 때 또는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가 될 때 그래서 k의 값은 5 또는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두 개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 유형 3번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한 가지를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 점의 좌표를 할 때 즉 A의 점이 A1, A2 B가 B1, B2 C가 C1, C2라고 하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책에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 이 점에서 직선 BC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높이,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면 밑변이 돼버리니까 밑변과 높이를 곱한 다음 2로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하는 사선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넓이를 구할 거야. 자,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에는 항상 2분의 1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절대값 길게 써줄게. 자, 처음에 A의 좌표를 X좌표, Y좌표, B의 좌표를 X좌표, Y의 좌표, C의 좌표를 X좌표, Y의 좌표, ABC의 좌표를 위, 아래 한 번씩 써준 다음 맨 처음에 썼던 좌표를 한 번 더 마지막에 써줍시다. 그 다음 이 공식을 우리가 사선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사선 방향으로 곱해줄 거야. 곱해줄 거야. 곱해줄 거야. 이때 오른쪽에서 왼쪽 사선을 플러스로 잡는다라고 하면 자, 사선이 한쪽 방향이 더 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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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써먹는지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아달래.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자, 앞 뒤에 있는 막대기는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1,4를 한번 쓸 거야. 다음 2, 마이너스 1을 한번 쓸 거야. 다음 4,1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쓸 거야. 그 다음 맨 처음에 썼던 좌표를 그대로 한 번만 더 쓰자.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절대값. 이쪽 방향으로 곱할 때는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4, 2,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한쪽 방향으로 곱할 때는 부호를 바꾸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반대쪽 사선으로 곱할 땐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럼 둘이 곱하면 1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16 마이너스 16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의 절대값 8 마이너스 24 2분의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6 8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요거 사선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걸 쓰자. 자, 그러면 여기서 니네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늘었어.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두 번째, 내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2분의 r에다가 세 변의 길이의 합을 곱하면 되고, 세 번째, 삼각비에서였었죠. 2분의 1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값. 그 다음 사선식. 이해돼요? 요거 정리 좀 해드릴게요. 해주실게요. 요 방식. 예전에 마스크 쓰고. 다 정리하신 분은 유제 7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사선식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점의 좌표를 나열하고자 할 때, 자, 하나, 둘, 셋, 처음에 썼던 좌표를 한 번 더 쓴다 그랬어. 그러면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점의 좌표 중에서 0이 들어가 있는 녀석을 웬만하면 처음에 집어넣어 주는 게 계산이 편해져요. 자, 무슨 소리냐? 유제 7번 보시게 되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O라고 하는 녀석을 원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니네들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 가능한 한 처음에 쓰는 좌표는 여러 개의 좌표가 주어진 놈 중 0이 가능한 한 들어가 있는 놈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마이너스 3, 3, 2, 1, 0, 0 처음 썼던 거 한 번 더 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의 절대값 0, 0, 6만 남는구나. 다음 0, 0, 마이너스 3만 남는구나. 그래서 주어진 녀석의 넓이는 2분의 9. 사선식은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주시면 되고, 앞에 있는 막대기들, 뒤에 있는 막대기는 절대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점의 좌표 중에서 0이 들어가 있는 녀석을 제일 먼저 써주면 계산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사선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요거 써먹으면 이것저것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 복잡하지 않게 해결하기 위한, 근데 좀 몇 가지 규칙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네들 같은 경우. 대표 유형 4번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취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자취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첫 번째,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를 먼저 파악해라. 자, 대표형 4번 보시게 되면 두 직선이 놓여 있다. 두 직선이 놓여 있는데 이 두 직선에서 거리가 같은 곳에 있는 점. 두 직선에서 거리가 같은 곳에 있는 점. 이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내가 구해야 하는 점. 그 녀석을 일단 문제에서 x, y로 나타냈으니까 x, y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저 x, y를 가지고 이 x, y를 가지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와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니네들이 헷갈려. 왜? 앞에도 xy, 뒤에도 xy. 그럼 먼저 P라고 하는 점에서 이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을 꾸며볼게. 그러면 1 더하기 4에다가 루트 씌우고 절대값 x자리에 x좌표 집어넣고 y자리에 y좌표 집어넣자. 그러면 x자리에 x좌표 들어왔고 y자리에 y좌표 들어왔다. 뿅. 다음 두 번째. px, y에서 두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을 꾸며볼게. 자, x 앞에 개수가 2니까 4, y 앞에 개수가 1이니까 루트. 그 다음 x자리에 x좌표 집어넣고 y자리에 y좌표 집어넣자. 두 녀석이 서로 같다. 분모가 루트5, 루트5로 똑같다. 그럼 니네들이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x 플러스 2y 더하기 1의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예전에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한 적이 있냐면 만약에 니들이 절대값 a는 절대값 b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a와 b가 같다. 또는 a와 b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녀석은 부호가 같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같을 때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반대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절대값은 절대값이다 라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로 나타나거나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더하기 2로 나타나는 두 가지 식을 세워주시면 돼. 딴 거 생각하지 마.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넘겨서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넘겨서 정리하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 하나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 두 직선이 놓여 있다. 두 직선이 놓여 있는데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자, 이 노란색 직선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노란색 직선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요 녀석의 각과 요 녀석의 각이 같겠죠. 왜? 합동이니까. 그러면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취,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도형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보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어떻게 만나요? 1, 마이너스 3, 3, 1. 자, x의 개수가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3이죠? y의 개수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3이죠? 0이네? 두 직선은 서로 어떻다는 거야? 수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 개의 직선이 더 있는데 그 한 개의 직선은 이 부분의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이 돼버릴 거야. 짠짠 짠짠. 그럼 한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180도가 되는데 이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두 개의 각을 절반씩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대표 유형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을 모두 구하여라. 이 패턴으로도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해. 그래서 4번 문제 위에다가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실 거야. 유제 12번 문제 봐봐. 두 직선이 밑줄 쳐줄게요.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밑줄 쳐주세요. 마찬가지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똑같은 패턴으로 둘이 똑같은 문제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 대표 유형 4번하고 유제 12번하고 묶어가지고서는 문제 패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니? 자, 필요한 내용 정리합시다.